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1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오전 그리고 낮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늘 공수처가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가지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갔죠. 거기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것과는 충돌이 없었지만 경호처가 막아서면서 결국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5시간 한 반 만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준비기일이 두 번째 열렸죠. 윤석열 대통령은 준비기일이니까 직접 참석은 하지 않았고 법률 대리인단들이 어떤 답변서를 냈습니다. 헌재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 이것이 이제 헌재 심리 첫 절차인데, 답변서 내용이 지금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이게 뭐 기각이 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것이 탄핵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각하가 돼야 된다. 사건 자체가 심리 자체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일단 5시간 한 30분 정도 오늘 오전에 가서 대치를 하다가 오후 2시 5분쯤 공수처 소위 말하는 그 체포팀 관저 경내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체포팀이 발길을 돌려 철수를 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은 끝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한다고 공수처에서 한 30명, 그 다음에 경찰 특수단에서 한 120명, 특별수사단이죠. 여기서 출동을 했다가 경호처 직원, 그리고 경호를 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 관저는 3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외곽은 경찰이, 그리고 또 중간은 그 군 수방사에서 하죠. 그리고 근접 경호는 대통령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이 하는데, 일단 이선 정도, 그러니까 수방사와 경호처가 같이 저지를 한 그 저지선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몸싸움이 있은 상태에서 지금 끝났는데, 일단은 철수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월요일까지 뭐 체포영장, 수색영장의 시효가 월요일 자정까지죠. 그런데 내일하고 모레는 공휴일입니다. 휴일이죠. 휴일이면은 오늘도 그 수만 명의 지지자가 거기 모여서 수색을 하면 안 된다. 영장을 집행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 저지를 하려는 그런 태세였는데, 이것이 과연 휴일에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휴일에 정부를 다시 집행을 시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집행을 시도해봤자 이것은 오늘과 같은 상황이 되풀이 되겠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이것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그리고 수색영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 자체가 수사권이 없는,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자정에 무안공항에 참사가 일어난 그날 자정에 서부지방법원에 또 마치 법원 쇼핑하듯이 좌파 판사들이 많이 있는 그쪽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또 발부를 했는데, 그 발부한 영장 내용 안에 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을 적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해서 거부를 한 것이고, 그리고 경호처도 그런 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경호처도 막아선 것이기 때문에 상황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진입을 시도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6일 지나면은 이것은 또 영장을 재청구 하겠죠. 그 시효가 지나면은. 어쨌거나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법률 대리인단은 입장이 확고합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체포 시도고 수색 시도다. 자,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더구나 이것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영장 청구 그리고 발부 과정에서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헌성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률 대리인단이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을 하고 이것을 이 서부지방법원에서 다시 이 검토에 막 착수를 했는데 그 시점에 영장을 받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데 서부지방법원이 자기들이 발부해준 영장은 이 이순영 판사, 좌파 성향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지만은 그 서부지방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이것이 적합한지 적법인지 이것을 심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발부받은 영장을 가지고 한남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일종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무리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 제기한 체포영장, 수색영장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에 착수를 해서 그 재판부에 다른 재판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윤곽건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이죠.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체포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의 신청을 제기를 했고, 이거의 근거는, 이렇게 이의 신청을 한 근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검 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을 하는 거죠. 불복이 있으면은 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형사소송법 417조를 근거로 들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 신청을 검토를 하기 시작한 단계에 빨리 아마 이게 이의 신청이 또 받아들여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영장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시점에 맞춰서 기습적으로 오늘 아침에 이 한남동 간주로 들이닥친 것이죠. 공수처가. 그런데 이것은 불법이다. 불법 영장이다고 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지금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판 준비기일, 준비기일인데 여기서 변호인단이 이 헌법재판소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질문을 한 데 대한 답변서죠. 여기에 보면은 아예 이것은 각하돼야 되고 각하는 이제 완전히 사건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만약에 사건이 되더라도 기각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인 것이죠. 이유는 뭐냐?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지금 모든 것이 회복돼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탄핵 청구를 그래서 각하, 아예 청구 자체가 없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은 심리를 하더라도 기각을 해야 된다. 이 취지로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이 답변서에 나온 대리인단은 배보윤 변호사, 배진환 변호사, 윤곽건 변호사, 최거훈 변호사, 서성건 변호사, 또 도태우 변호사도 있네요. 도태우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인데, 이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지금 모든 것이 회복돼서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각하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심리거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답변서에는 헌법 그리고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국회가 의결로 해서 계엄 해제를 요구를 해서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으로 인해서 어떤 생명, 신체 이런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절차 과정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국회가 법사위 조사 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바로 했었죠. 그리고 이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 그때 탄핵소추안이 저는 퇴장을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일주일 후 토요일에 또다시 이 표결에 붙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을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절차적 불법성이 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일사부재의 원칙. 한 가지 안건은 그 회기안에 다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변칙을 써서 회기 쪼개기 같은 것을 하면서 이것을 또 통과시켰다.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이 탄핵소추안, 그리고 이 탄핵소추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내용을 보면은 정말 허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지만은 이 탄핵소추에 담은 내용이 전부 다 언론 기사입니다. 언론 보도. 그리고 이 검찰발로 나온 언론 보도, 아니면 공수처발, 경찰발, 수사기관에서 나온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막 한 것이죠. 마치 무슨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문 부수고 들어가라, 총을 쏴서라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 확인되지 않는 언론의 보도, 그것도 이 수사기관에서 목적을 가지고 흘러나온 이 언론 보도를 가지고 탄핵소추안을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야당이 통과를 시켰는데 그것도 그 과정에서도 불법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절차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좀 보강을 해야 되니까 헌재가,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재가 이 검찰 수사기록, 그리고 박영수 특검의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해서 그 제출받아서 그거를 근거로 판단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만 가지고 심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검찰이나 그 전에 경찰 또 공수처에서 수사한 내용을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건데 그건 아직 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죠. 재판부의 판단이 일어나기 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어떤 이 법률적인 문제를 헌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위헌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수사를 참고를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이거 나중에 재판에서 결론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헌재의 결정과 다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8인 체제가 됐다고 해도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현재 심리를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 특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이 왜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는지, 얼마나 이재명의 야당이 국정 발목 잡기를 하고 사실상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이게 전시냐,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은 선포권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왜 그 비상계엄을 선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되고, 헌재에서도. 그리고 이 관련 자료들, 탄핵을 무차별적으로 탄핵을 해서 이 직무를 줄줄이 정지시킨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법안, 무차별 법안, 또 특검 법안, 그냥 이 전국을 흔들기 위한 그런 것들, 또 예산 문제, 국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마비시킬 정도로 예산 폭거를 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헌재에서 다 다뤄야 됩니다.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다뤄야 되지만 그 전에 애초에 이것은 탄핵 심리 거래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각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심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국민이 다 알 만큼, 알 정도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이 판단할 수 있을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서 이것을 설명을 하는, 그리고 자료를 제시를 하고 필요하면 정인들을 세우는 그런 부분. 국회의원은 정인들 안에 야당 의원들도 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청래는 거의 또 검사 역할을 하고 있죠. 박찬대를 비롯해서 야당도 불러서 정인신문도 하고, 왜 국정마비가 될 정도로 탄핵을 남발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아주 세세하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이 심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지 말고 넉넉한
자료 제출 그리고 정인 신문을 다 하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